안녕하세요, 빅머니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 9월 8일 오늘장 특징 테마 종목 알아보는 영상입니다. 일단 지수 흐름 먼저 보시면요, 오늘 이제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전일 하락했던 부분을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메우면서 올라왔다. 그리고 이제 한 주 이제 마감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일단 주봉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, 주봉상으로는 아직은 또 올라가야 될 자리들이 있거든요. 좀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건 좀 좋지만 그래도 시가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돌파해서 800포인트 정도는 올라와야 그나마 좀 반등이나 최소한 박스권의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다,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최소한 뭐 850까지는 아니더라도 825포인트 이런 구간에서 좀 박스권을 좀 만들면서 좀 유지를 해야 하반기에 큰 충격이 없이 좀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데, 일단 다음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물론 월요일 날이 휴장이라 이제 4거래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 4거래일 안에 좀 어느 정도 800선 정도까지만 안착해서 올라오면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환율이 오늘 좀 빠지긴 했는데 아직도 1380원을 좀 유지해주고 있어요. 아직도 높고 1400원 정도까지는 확인할 것 같은데,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1400원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지금은 이제 1,400원을 거의 찍는다,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, 이 이후에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할지 아니면은 뭐 이거를 이제 이미 좀 선 반영해서 다시 한번 좀 반등해 줄지,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, 정부에서 환율에 대한 뭐 얘기가 뭐 방어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뭐 정책이나 아니면 방법을 제시한 건 없어요. 그래서 뭐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좋은 방법도 없는 것 같고, 그래서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, 이제 우리나라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 이제 CPI 지수, 소비자 물가,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보셔야 되는데, 이거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양호하게 좀 갈지,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금리 결정은 아마 FOMC에서 0.75냐 뭐 0.5냐 아니면 1이냐, 요거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바뀝니다. 우리나라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. 자, 어제 이제 미중시가 좀 상승했었던 이유는 일단 뭐 국채금리가 좀 하락한 것도 있고, 유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유가가 거의 82불 정도까지 좀 빠졌었거든요.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좀 120불 자리에서 지금 빠져갖고 거의 한 80불 정도 빠졌으니까 거의 반보다 조금 안 되게 좀 빠졌죠. 3-40% 정도 빠진 건데, 이 정도면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은 것 같고, 요거에 따른 이제 지수의 상승, 물가 상승률이 좀 올라갈 확률이 낮으니까 지수가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했는데, 뭐 아직 오펙 플러스에서 10월달 이제 10만 배럴 정도는 감산한다라고 해서 아마 여기서 더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, 80불 정도까지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. 일단 이제 종목들로 좀 넘어가서 오늘 전반적으로 장이 특징 테마들이 좀 몇 개가 있었는데 좀 이렇게 강한 테마라고 좀 보기는 어려웠습니다. 리보세나립 간화병용 임상에서 세계 최장 생존기간 입증했다라고 해서 HAB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. 아침 초반에는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온 게 아니고요. 조금 시간을 두고 시간차로 좀 올라왔다는 게 좀 특징적인데, 아침 시간대까지만 해도 이제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아서 좀 이슈가 크게 안 되나 보다 했는데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서 상한가까지 말아 올렸어요. 대장주는 HLB 글로벌, 그리고 HLB 제약, 그리고 HLB 생명과학, 다 비슷한 패턴이죠. 패턴은 다 비슷한데 일봉상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. HLB 제약과 HLB 생명과학, 이런 종목들은 이제 우상향하면서 올라왔던 종목이고, HLB 글로벌은 그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은 좀 아니었거든요.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, 그리고 HLB, 이렇게까지. HLB도 역시나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죠. 시총을 봤었을 때 HLB가 가장 시총이 크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좀 많이 들어왔고요.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은. 그리고 이제 상승폭으로 보면은 시총이 좀 낮은 HLB 글로벌이 들어갔습니다. HLB 제약까지 지금 시간에까지 포함하면 거의 상한가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화요일 날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는데, 저는 이쪽 테마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나왔을 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, 고점을 좀 뚫었을 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원체 지금 오늘 가는 테마들이 좀 없어서 그런지 이쪽으로 자금이 좀 물린 것 같은데, 오히려 근데 내용을 좀 잘 보시면 이제 오늘 같은 날 명절을 앞두고
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.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한쪽 테마에 지금 HLB 쪽 보시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어요. 코스닥 쪽에 시가총액 봤었을 때 HLB 지금 1위죠. 거래 대금 1위. 코스닥만 봤었을 때. 그리고 HLB 제약, 그리고 HLB 생명과학, 이렇게 지금 1위, 7위, 14위가 HLB 제약 쪽이거든요. HLB 쪽. 그래서 이렇게 좀 자금이 좀 몰리는 테마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은데 다만 좀 움직임이 그렇게 쉬운 움직임은 아니었어요. 아까 이제 분봉상 보셨다시피 요게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제 매매 타이밍은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시가들이 돌파하는 구간이 정석적인 매매 패턴 구간이에요. 대부분. 저는 이런 자리를 어떻게 노리냐면은 이렇게 일봉상 고점을 뚫었을 때 이런 저항 자리를 뚫었을 때 갭으로 떴죠. 갭으로 뜨고 나서 밀리고 나서 이제 돌파하는 구간 다시 한번 시가 자리를 뚫어주는 구간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. 이렇게 신고가 자리라든지 아니면 전형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다가 갭상승으로 떴을 때 이렇게 좀 돌파하는 자리, 시가를 눌렸다가 올라오는 자리, 요런 자리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은 이제 명절 앞두고 나서는 좀 무리한 매매를 좀 안 하려고 좀 관망을 좀 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패턴만 좀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제 저항대 자리를 뚫어주고 나서 좀 밀렸다. 뭐 이렇게 좀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. 이렇게 시가에서 위로 올랐다가 지지받고 올라가는 구간도 있는데 이런 시가 자리를 안 깨고 지지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좀 짧게 대응하는 게 좋고 만약에 지금처럼 시가 자리에서 좀 밀렸다가 하방에 대한 지지를 보고 올라온다. 그럼 요런 자리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. 요런 자리가 매수 자리고 요런 자리가 뭐 분할로 이런 자리에서 분할로 접근하시고 이렇게 요런 자리가 이제 손절 라인 이렇게 대응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빠르게 아니다 싶으면 요런 자리에서 손절을 하셔도 돼요. 뭐 19,000 자리를 깨진다든지 여기서 매수하셨다가 19,000원 자리 깨지면 손절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이에요. 이게 일단 뭐 재료를 떠나서 일단 차트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 화요일날 이제 거래됐을 때 이제 대장주 움직임을 좀 보시되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쪽 테마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. 자 보시면 이제 다 증거금 100%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리 좀 시총이 크더라도 매매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패턴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좀 관망할 예정입니다. 뭐 밑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 밑에 구간에서 잡아서 끌고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좀 고점 자리 뚫었을 때 요런 자리에서 진입하는 거는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안 좋아합니다. 요런 종목들은. 자 그리고 푸틴이 흑해 쪽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국 제한 방안을 검토하겠다. 요건 이제 아침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 좀 드렸죠. 그래서 오늘 대주산업이 이제 대장주로 상승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저점에서 말씀 좀 드렸다시피 하방 쪽에서 지지를 받고 직전에 이제 지지 나왔던 구간이죠. 요런 자리에서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그런 패턴이 딱 나왔어요. 오늘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는 보진 않았고 기존에 이제 고려산업 고려산업을 매수가에 좀 요거 5,600원 정도에 예전에 한번 매수를 했었는데 요거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요거 5,600원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빠져나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. 21선 자리,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바로 또 밀려가지고 혹시나 좀 물량이 여기서 다시 저점 깨면 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한번 반등 나오면은 이제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은 빠져나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제 예상대로 오늘 좀 시세가 나왔다가 다시 내려오네요. 그러니까 2번 이상 갈 테마가 아니라고 봤던 게 이제 요게 수익금 제한 방안 검토에서 이제 11월 정도가 돼야지 이제 계약 만료가 되고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죠. 그래서 요 시간 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라서 아마 오늘 슈팅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빠져나오는 타이밍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라고 말씀 좀 드렸죠.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의 그런 테마 이슈나 이런 걸 좀 잘 분석해서 단타로 빠져야 될지 거래량이 터져도 단타로 빠져야 될지 아니면 좀 끌고 가봐야 될지 그걸 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
그래서 대주산업, 한일사료, 이쪽도 이제 식량 쪽 테마, 사료 쪽 테마, 그리고 고려산업, 신성홀딩스 다 지금 곡물 사료 이쪽이에요. 한탑, 사조동화원, 미래생명자원 다 이런 종목들이 비슷한 테마로 움직였는데 아마 추가적인 뉴스가 더 나오지 않는 한에 좀 반등은 어렵지 않을까. 그리고 직전 지지 나왔었던 구간을 다시 한번 이탈하게 되면 좀 힘들어질 거예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당분간은 좀 보류해서 좀 볼 예정이고 혹시나 추가적인 내용 나왔을 때 추가적인 푸틴이 뭐 곡물 사료 관련해서 뭐 제재가 더 심한 게 좀 나왔다. 그러면은 또 그때는 갈 수는 있으니까 뉴스는 좀 항상 찾아보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오늘 로보테마가 좀 올랐었는데 삼성자산운용에서 K로보테마 ETF를 한국거래소에 심사한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로보테마가 좀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대장주는 해성TPC가 가장 상승률이 좋았습니다. 20%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로보로보, 그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, 그리고 유일로보틱스. 차트적으로 봤었을 땐 저는 이제 유일로보틱스를 제일 좋게 보고 있었고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기다려 보고 있었는데 일단 3만원 자리까지 내려와서 이거 좀 힘들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좀 끌어올렸어요. 네. 그나마 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이제 유일로보틱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종목을 보려고 했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역별 종목들이라서 계속 관심을 좀 두진 않았습니다. 다만 이제 여기에 ETF에 들어가는 종목의 90%가 대형주예요. 예. 뭐 여기 들어가는 ETF에 포함되는 종목들이 뭐 LG전자라든지 그리고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KT, 뭐 네이버 뭐 이런 종목들이 90%고 로보로보, 레인보우 로보틱스, 뭐 엑셈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1% 미만의 보유를 하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이걸로 인해서 ETF로 인해서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은 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로보테마인데 왜 네이버나 뭐 KT가 들어가는지 물론 뭐 아예 관련이 없진 않는데 그냥 말만 로보테마지 그냥 대형주 묶음 뭐 이런 느낌이라서 저도 뭐 이 로보테마를 뭐 매매해야겠다, ETF 쪽을 뭐 관심 있게 봐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로보테마가 이슈가 되면은 이쪽 테마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9월 달에 테슬라에서 AI 데이가 있습니다. AI 데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어요. AI와 이제 로봇과 결합해서 뭔가 좀 새로운 안드로이드 로봇이 나오는 건지 뭐 테슬라에서 만드니까 이제 뭔가 좀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데 이제 9월 말에 있습니다. 9월 말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한번 좀 거래량 들어온 종목들 한번 체크해 주시고 역배열인 종목들이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이 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그때는 추세가 전환돼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 이제 추석 이후에 다시 한번 저도 볼 예정이에요. 일단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고 유일로보틱스만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좀 볼 예정이에요. 그리고 제너포커스가 오늘 좀 관심있게 볼 종목이었는데 일단 이 저항대 자리를 뚫어주는 구간을 좀 유심있게 봤어요. 이거 뚫어줄 때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슈팅이 나왔을 때는 제가 좀 늦게 봤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 공시가 떴었거든요. 요 타이밍에 순간 좀 올랐다 내려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공시 내용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논의한 바는 있지만 확정된 건 없다. 이게 부정은 아니었죠. 롯데에서 뭐 인수할 예정은 아니고 롯데가 검토 중에 있다. 롯데와 검토 중에 있다. 근데 확정된 게 없어서 1개월 이내 다시 한번 재공시하겠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. 그래서 슈팅이 나왔다가 좀 바로 밀렸는데 호가창에 이제 매물도 너무 적고 생각보다 좀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좀 위험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. 이미 좀 뜬 상태여서 잡기는 좀 무리고 일단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했는데 카톡방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확 밀렸죠. 그래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2시부터 수급이 들어와서 끌어올렸습니다.
결국에는 이제 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, 저도 이제, 연휴 앞두고 이런 슈팅에 따라가기는 좀 그랬거든요. 5장은 그냥 관망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보내줬는데, 상당히 좀 까다로운 종목이긴 맞네요. 예. 이 직전에, 시세가 이렇게 나와 있는, 예, 윗골이 달고, 음봉으로 빠지고, 뭐 이런,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, 조심스러운 것도 좀 맞았어요. 예. 그 거래 대금도 생각보다 좀 많이 터지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예, 좀 더 두고 봐야겠다. 그리고 월요일 날도 계속 이제 호가창 보면서 호가 그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지, 예,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걸 좀 볼 예정이고요. 만약에 예, 뭐 매매를 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도 비중을 굉장히 좀 낮게 잡으라고 좀 말씀드릴 겁니다. 자,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신사업 본격화 기대감으로 이제 조광 페인트가 좀 상승이 나왔는데, 페인트 관련 노루 페인트는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올라갔었고, 조광 페인트는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올라갔는데, 이제 평소 때보다 좀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죠. 네, 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매매가 쉽진 않아요. 이게 올라가는 거 보면 굉장히 빠르죠. 일단 패턴을 한번 다시 한번 보라고 말씀 좀 드린 겁니다. 아침에 이렇게 떴다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, 이런 자리를, 여기서도 마찬가지죠. 일봉으로 봤었을 때 여기 앞에 이제 저항대가 있죠. 여기 저항대를 갭으로 뚫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그냥 바로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. 이거 갭상승이네 하고 바로 쫓아가면은 확 눌릴 때 당할 수가 있거든요. 이걸 좀 다시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확 들어갔다 확 밀리잖아요. 1분봉으로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는데, 아침에 순간 슈팅이 나왔다가 확 밀리면 이런 다시 한번 시가 자리를 깨게 되면은 이제 투매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. 예, 투매가 나와서 확 밀릴 때가 있는데, 그래도 뭐 더 추가적으로 밀리진 않고 지지하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. 예. 여기서는 뭐 이런 고점을 뚫어줄 때 매수하셔도 되고, 아니면은 뭐 시가 자리 뚫어서 지지하는 구간에서 매수하셔도 되는데, 이 갭이 갭이 크지 않아야 돼요. 이 갭이 뭐 한 10% 이상 차이 난다. 전일 종가 대비 10% 이상 뜬 자리에서 따라가는 건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. 왜냐면 전일 이제 매수한 사람들이 밀리면은 차익 매물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, 이렇게 갭이 크기보다는 갭이 좀 어느 정도, 뭐 한 7에서, 많아야 이제 7에서 5%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, 뭐 이 이상 넘어가면은, 8, 9, 10 정도 되면은 그 이상부터는 조정에 대한 대비 항상 하셔야 되고, 요런 패턴들, 그러니까 재료도 일단 좋아야 돼요. 재료가 일단 좋으면은, 밀렸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거까지. 체크를 해주시고, 이제 매매 패턴을 말씀드린 대로 갭 뜨면 쫓아가지 마시고, 밀렸다가 올라갈 때 잡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이제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어주는 구간. 요 밑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락으로 좀 밀렸다가 요런 자리에서 갭 두고 올라오면은 요 앞에 이제 매물대에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, 그냥 윗골이 되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항상 요걸 이제 뚫어주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, 평소 이제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은 좀 낮게 잡으셔야 돼요. 평소 거래량이 적거나 거래 대금이 적은 종목들은 항상 비중을 낮게 잡으셔야 됩니다. 왜냐면 비중 높게 잡으면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어렵거든요. 그런 거 잘 체크해서, 뭐 만약에 이런 종목들 이제 테스트로 매매하신다 그러면은 뭐 소액으로 뭐 10주? 지금 뭐 10,000원짜리니까 뭐 한 10주 정도? 10주 이내로 매매하시면서, 이런 패턴으로 매매하면 되겠구나라고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것도 실력 향상에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. 일단 추석 앞두고 뭐 장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니었습니다. 미국 장이 좀 떠서, 아침에 이제 브리핑 때 말씀 좀 드렸듯이 시가 갭으로 뜨고 나서 밀리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, 그리고 연휴라서 또 그런 것도 있었죠. 일단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좀 갭 뜨고 밀린 종목들이 좀 많았었는데, 뭐 그럴 때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, 이렇게 말씀 좀 드렸고,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서도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.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이벤트 뭐 저기면 하나둘씩 이제 나오면서 시장이 좀 다시 완만하게 좀 지지받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테마주들도 마찬가지로 또 제가 또 준비해서 여러 가지 좀 찾아보고 화요일날 오늘 모사지 영상에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편안한 명절 보내시고요. 저는 명절 끝나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